조각이 이렇게 보이는 여기는 성북구입니다. 단송미술관 가려고 왔습니다. 주변에 티켓팅이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확히는 제 친구의 언니인데 그분이 단송미술관 재개장했다고 좋은 정보를 주셔서 들어왔어요. 확실히 성북구는 산 가까이 하니까 공기가 좋네요. 시장 표지판이 있고 짜잔! 역광이라 좀 안 나오는데 여기입니다. 3층 석탑도 있고요. 불상도 이렇게 간단하게 있고 주차장이랑 카페도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밤표중 이렇게 사람들은 줄 서 있고 5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대요. 저는 교육 프로그램 신청했는데 교육 프로그램은 이쪽에서 시작한다네요. 빨대는 오른쪽에 보시면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화가게 모습. 이번에 칠도 새로 하고 여러 가지로 보관하려고 많이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내는 촬영물인데 여기는 가능하대요. 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길인데 바깥으로 간순 선생님 영상인 것 같아요. 여기가 전시장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공간인데 여기 약간 화단 보이고 여기 지금 빛 채광 엄청 좋고 엘리베이터도 이제 이번에 설치한 거래요. 방금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채광 여기가 이제 오래된 종이 작품이 많다 보니까 채광 이런 게 되게 중요해서 빛을 전시장 내부에는 많이 차단을 해놨다고 합니다. 이쪽은 아까 1층 쪽이고 이렇게 다시 통로가 이렇게 나 있네요. 새소리 들리시나요? 진짜 공기도 좋고 전기가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 아까 2층 가는 길에 봤던 간송 선생님 영상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간송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1996년에 세운 네요. 멋있다. 시간이 좀 빠듯해서 후다닥 지나갔던 3층 석탑도 왠지 그냥 예사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보니까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고 여기 있는 문화재들은 하나하나가 다 엄청 가치가 중요한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석비로자나 불자상 글자까지만 보이는데 와 감동 선생님이랑 미술 선생님이랑 뜻을 모아서 이렇게 나라 문화재를 하자고 해서 이런 전문가가 만나서 뜻을 세워서 진짜 그 당시에 되게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화석을 짓고 이게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사립 미술관 이런 거.
만들어졌어요. 1938년 만들어주는 이 주변은 다 허벌판이 그냥 나무 풀 그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건물이 두 개밖에 없긴 한데 제가 오늘 집에 가서 필기했던 거까지 다 담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아각 간성미술관 재개관전 팜플렛을 보면서 전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수업 듣듯이 이렇게 막 필기 열심히 해가면서 들었어요. 전시관 내부 촬영이 금지가 돼서 리뷰를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전시 자체는 이제 한 45일 동안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보아각이 수리가 되면서 자, 봄, 가을에 45일씩 이제 1년에 90일씩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도 기다렸다가 가볼 생각입니다. 이 전시 개요는 일단 보아각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빛나는 보물들의 집이란 뜻이고 이제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오세창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메모한 거 보면 이제 일제강점기 때 당시 이제 20대 초반에 그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상속받게 돼서 당시 국내 재력가 탑5에 들었고 그래서 캐딜락을 몰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멋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일창 오세창 선생님을 만났고 이제 그분은 또 민족대표 33인이고 소아감시관이신데 그래서 뜻을 모아서 문화재를 지켜내자라고 해서 지금 이 북단가라는 이 지금 현재 간송미술관이 있는 지역을 조성을 하셨고 현재는 그 보아각과 플레장 양관이라는 두 건물만 남아있어요. 엄청 큰 부지였는데 건물 두 개만 남아있고 이제 이미 이제 보아각은 문화재 등록이 됐고 플레장 양관도 문화재 등록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이 보아각을 건축하는데 설계비 이제 1,500원. 근데 당시 이제 좀 괜찮은 기와집 한 채가 1,000원이었고 공사비에 5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간송 전영필의 재력과 이 위창호 세창 선생님의 전문적인 실력 이런 게 이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지금 현재 보아각 간송미술관이 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1938 설립 시점 당시 모습으로 복원을 했다고 하고 올해 4월에 공사가 완료가 됐고 이제 현대식 수장고 설치도 했고 이번에 새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발견된 것들이 많다고 해요. 보아각 간송미술관 재개관전이라서 딱 들어가면 이제 보아각 오세창 선생님이 직접 써주신 이 현액이 걸려 있는데 그 하계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거기 걸려 있는 건 이게 지금 전시에 들어가야 해서 정밀 제본이고 지금 전시장 안에 있는 게 실제 진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아각 1938 전시의 감상 포인트 두 개가 이 첫 번째가 보아각 신축 공사 설계도 이게 최초 공개고 풀세트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보아각뿐만 아니라 그 부지 내에 있던 다른 건물들의 설계도까지 다 이번에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제 이 건축을 맡으신 게 박길용 건축사무소의 박길용 건축사신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의뢰를 받아서 하는데 이 부지 내의 다양한 건물들 설계도가 이제 유사한 형태로 되게 잘 보존이 되어서 건축사적으로도 의미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간송미술관 안에 들어가 보면 이 그림 속에 있는 진열장 같은 이제 문서랑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간송 선생님이 당시 이제 덕수궁 미술관이나 일본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들을 방문을 하면서 보아각 건물뿐만 아니라 이 전시 진열장 또한 되게 고민을 하셔서 새로 지어서 넣으셨다고 해요. 소중한 문화재들을 잘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덕수궁 미술관에도 많이 가시고 참고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진열 케이스 도면인데 이게 이 보화각 전시를 보면서 지금 현재 이 보화각 전시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는 그 진열장이 이 당시 1930년대에 이런 나무 이런 걸 그대로 하고 유리만 바꾼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시장 그 미술관에서 그 오래된 나무 진열대장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감상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좋은 작품들이 되게 많았는데 내부 촬영이 어려웠던 관계로 지금 이 팜플렛 그 작은 그림을 보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원도라는 뭐고 실제 크기가 되게 컸어. 이 여기에 있는 그 복숭아꽃 표현이 엄청 예뻤어요.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이 집 안에 사람 2명이 앉아있고 그 뒤에 대나무 밭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봄날 도원의 모티브로 해서 이상향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도 되게 예쁜 봄날 자원호접 그리고 석죽호접 이 두 거는 이제 남계우이 작가분이 나비를 잘 그리기로 되게 유명하셨대요. 이 그림 실제로 보면 이것도 되게 사람 만한 이 나비들이 정말 생생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비 도감을 이번에 그림을 보면서 하고 이번에도 학예사님들이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도감과 비교해 가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감 폭도 200이 폭포를 보다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요거는 사쿠마 데츠엔이라는 일본 작가가 그린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요 그림이 뭐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작업을 한 게 아니라 고종 앞에서 빠르게 그려낸 작품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대한제국을 방문한 일본 화가 사쿠마 데츠엔이 고종에게 이렇게 200감 폭의 화제를 받아서 제작된 것을 추정된다. 그래서 여기 요 앉아 계시는 분이 이태백이죠.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있는 여기 아이가 검은고를 들고 있는데 이제 검은고에 줄이 없어요. 잘 보면. 그게 이제 신선만 그걸 들을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작품 보면 이게 크기가 꽤 컸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작품이 이제 작성된 그 연유에 대해서 설명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고종의 명으로 이제 사쿠마 데츠엔이 그렸고 뭐 어떤 신하 누구누구한테 이게 하사가 됐고 나는 이거를 기록을 하는 누구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번 전시의 이제 감상 포인트 두 번째 바로 간송 전형필의 일기 대장인데요. 이제 36년, 7년 한 해 한 권씩 이렇게 있었고 상세한 내용이 이게 입출금 내역, 재료 구입처, 매매 비용 이런 게 정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당시에 이제 간송 컬렉션의 규모랑 형성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도록으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시에서 어떤 그 작품이 제일 좋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보화각이라는 미술관과 선생님들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문화재로 문화보국이라는 그 뜻이 너무 멋있고 감명 깊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간송 컬렉션 중에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냐 학예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 강진희라는 분과 팽광예라는 두 분이 함께 화첩을 낸 게 있어요. 총 8점의 작품인데 강진희 요 분이 그린 거가 조선인의 첫 서양화라고 해서 그림 안에 수묵화 이런 느낌인데 기차랑 서양식 교량 건물이 그려져 있고 그게 이제 조선인이 첫 서양 풍경을 그린 거라고 하고 이제 팽광의 이분은 뭐 돌그림이랑 뭐 다른 스타일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재밌었던 게 이 두 분이 직급 차이가 있었대요. 강진이 이분이 직급이 높고 팽광이가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은데 그럼 불구하고 이 두 분이 그런 신분 차이를 초월해서 함께 예술적 교류를 함으로써 8점을 함께 해서 같이 화첩을 냈라는 게 되게 아름답고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88년, 89년에 그린 각각 네 점의 작품을 함께 해서 엮어내고요. 저는 품 중에서는 그게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보는데 직원분이 제가 막 되게 열심히 쓰니까 전공생이냐고 하면서 막 조금만 설명을 더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왠지 추천해주신 분을 위해서 열심히 들어서 영상에 담아서 저보고 내가 대신 다녀오라고 알려주신 거거든요. 부산에 계신데 그래서 좀 열심히 보고 받아 적고 있습니다.